한 소년이 그의 초고속으로 토끼를 잡으려 하지만 결국 토끼에게 맞는다. 토끼는 웃고 나서 도망친다. 로이드라는 이름의 어린 소년은 잡지 못했다는 생각에 울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의 형 쇼마가 손에 토끼를 들고 나타난다. 그들은 할아버지를 보러 가는 길에 쇼마가 로이드에게 외부 세계에 대해 이야기한다. 쇼마가 로이드에게 기념품을 건네주고 로이드는 그것을 받아서 기뻐한다. 로이드는 동쪽의 마녀 마리와 그녀의 집에서 만난다. 마리는 그에게 마녀는 항상 대가를 치르고 소원을 들어주었다고 말한다. 고대부터 그녀는 로이드에게 비슷한 희생을 할 각오가 없다면 당장 떠나라고 말한다. 로이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고 마리는 그에게 무엇을 원하며 그렇게 많은 것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는지 묻는다. 로이드는 자신이 시골에서 군인이 되기 위해 왔으며 잠시 동안 그녀와 함께 지낼 것이라고 대답한다. 마리는 그에게 여관을 찾고 마을 광장의 게시판을 확인하라고 말한다. 그녀는 그에게 어느 나라 출신이냐고 묻고 그는 헌룬이라는 곳에서 왔다고 대답한다. 그녀는 그에게 그의 마을 촌장의 이름을 묻고 그는 알카라고 말한다. 그는 그녀에게 보여주라고 부탁받은 크리스탈을 건네고 그녀는 다음에 일어날 일을 알고 있어 놀란다. 곧바로 로이드는 크리스탈을 테이블 위에 떨어뜨린다. 크리스탈은 홀로그램처럼 작용하고 마리의 스승 알카가 나타납니다. 마리는 알카를 보고 즉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입니다. 알카는 마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로이드를 잘 돌보라고 합니다. 마리는 질문을 하려 하지만 알카는 녹화되어 있어서 질문에 답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즉시 마리는 녹화되었다는 말을 듣고 일어나고 알카는 그것이 거짓말이었다고 말하며 그녀를 다시 무릎 꿇게 만듭니다. 알카가 떠나고 마리는 로이드에게 그의 입학시험까지 그를 돌볼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로이드에게 그의 방에 대해 설명한 후 로이드는 확인하러 가고 그가 나가자 마리는 앉아 차를 훌쩍입니다. 그녀는 로이드가 알카와 가까운 사람치고는 괜찮다고 말하고 말을 마치자마자 알카가 들어와 그녀에게 그에게 손대지 말라고 경고하며 그렇지 않으면 평생 개구리로 만들어버리겠다고 합니다. 마리는 알카가 집 안에 있는 것을 보고 놀라며 알카는 수정으로 게이트를 만들어 순간이동으로 들어왔다고 말한다. 그녀는 마리에게 로이드에게 아무 일도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한다. 알카는 마리를 로리 할머니라고 반복해서 부르며 작은 불행이 반복되는 저주를 주기 위해 고대 룬 마법을 사용했다. 다음날 아침, 마리는 로이드가 아침을 준비하는 모습으로 깨어난다. 그는 그녀에게 아침을 대접하고 식사를 마친 후 군인이 되려고 한다고 말한다. 로이드는 자신이 마을에서 가장 약한 존재라고 말하며 나무도 제대로 모으지 못하고 물고기도 잡지 못한다고 한다. 그는 어릴 적부터 존경해온 사람이 있는데 소설에도 등장하는 강하고 고귀한 영웅이라서 영웅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마리는 그에게 아자미 왕국의 군사학교 입학시험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는지 묻는다. 그는 그녀에게 전투시험, 마법에 관한 필기시험, 그리고 면접이 있다고 들었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전투시험이라고 대답한다. 로이드의 체력이 그의 약점이며 쿨룬에서 아자미까지 가는데 6일이 걸렸다. 마리는 두 왕국의 거리를 고려할 때 기차로 6일은 나쁘지 않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가 뛰어갔다고 말하자 그녀는 놀란다. 그는 보통 훨씬 적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그녀에게 말한다. 그녀는 그의 체력이 대단하다고 말하고 그는 그의 할아버지는 단 2일이면 갔을 거라고 대답한다. 마리는 그가 가는 길에 괴물과 마주쳤는지 물어보며 그는 운이 좋아 괴물을 만나지 않았다고 대답한다. 그는 그녀에게 거대한 메뚜기와 불을 내뿜는 도마뱀 같은 많은 야생동물을 만났다고 말한다. 마리는 놀라며 그것들이 정말 위험한 괴물이라고 말한다. 로이드는 괴물과 동물을 구분할 수 없다. 그는 괴물은 세상을 정복하려고 계획하는 존재라고 믿고 그녀는 그것들이 악마 군주라고 말한다. 그녀는 그가 꽤 강하다고 말하고 그는 그녀의 격려에 감사한다. 기쁨의 눈물이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흐르자 그는 천을 집어들고 그녀의 얼굴을 닦아준다. 마리는 자신의 얼굴이 부자연스럽게 매끄럽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그것이 자신의 마을의 요술이라고 말한다. 로이드는 천을 닦기 전에 간단한 고대 룬을 그 천에 바르기만 하면 가장 심한 얼룩도 쉽게 지워진다고 한다. 그녀는 그에게 이것이 민간 요법이 아니라 자신이 3년 동안 배우려 했던 저주를 풀 수 있는 해제 룬이라고 말한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다른 유일한 일은 비를 마법으로 부르는 것뿐이라며 그녀는 그건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마법이 아니라고 답한다. 로이드는 처음으로 심부름을 나가고 밖으로 나가자 모든 곳이 조금 붐비는데 이는 국경일 축제가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로이드는 군사 아카데미에 지원하는 사람들의 인파에 대한 이야기를 엿듣는다. 사람들은 또한 외국 스파이가 도시로 괴물을 들여오려 한다는 소문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 완전히 두건을 쓴 어린 소녀가 한 남자와 부딪히고 그는 그녀가 벨트 공주라고 의심한다. 그는 그녀에게 아카데미에 지원했다는 소문이 사실이라는 뜻이냐고 묻지만
그녀는 무시하고 걸어간다. 그녀는 골목으로 들어가 괴물에게 공격당한다. 그녀가 반격하려 할 때 거대한 메뚜기가 날개로 계속 밀어내서 가까이 가기 힘들다. 로이드가 위에서 들어오고 괴물의 머리를 바닥에 내리쳐서 멀리 던진다. 그는 손을 내밀어 그녀를 일으켜 세운다. 그는 손에 있는 천으로 그녀의 얼굴을 닦아준 후 심부름이 있어서 가야 한다고 말한다. 그가 떠나기 전에 그녀는 자신의 이름이 셀린이라고 말하고 그는 자신의 이름을 알려준다. 셀린이 집에 돌아와 옷을 벗고 좀 더 예뻐 보이기 위해 화장을 할까 생각한다. 그를 다시 만났을 때 그녀는 얼굴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기억하고 그의 사람들이 자신을 저주받은 존재로 언급한 것을 떠올린다. 눈물이 그녀의 눈을 흐르기 시작하고 그녀는 항상 그 말을 이용해 자신을 더 힘들게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말았다. 그녀는 얼굴에 감겨있던 벨트를 풀고 자신의 얼굴이 정상임을 보고 놀란다. 그녀는 즉시 이것이 로이드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무릎을 꿇으며 눈물을 흘린다. 로이드는 심부름을 마치고 물건들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온다. 남은 돈으로 마리를 위한 귀여운 기념품도 샀다. 다양한 사람들이 그 학원에 지원했다. 무르투파는 여러 종류의 아이들을 찾아 나섰고 그것이 모두 왕국의 평화를 위한 것이라 말한다. 그는 국가의 안정이 군사력에 달려있다고 믿는다. 건물 안에서 지원자들을 보며 한 소녀가 그에게 이것이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냐고 묻는다. 그녀는 지원자 중 한 명인 리오 플라빈을 가리키며 한 팔만 있는 용병으로 알려진 그가 플라빈 지역에서 악명 높은 용병이며 수많은 체포 영장이 발부된 인물이라고 말한다. 머투파는 리오가 적절한 계약만 있다면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그녀에게 말한다. 그는 그녀가 합류한다면 리오의 모든 계약을 취소해주겠다고 제안한다. 셀린이 골목에서 만났던 소녀는 귀족 리도케인 가문이 장남으로 그의 이름은 알란토인 리도케인이다. 알란은 셀린이 허리띠를 일찍 풀지 않은 것에 대해 그녀를 질책한다. 그는 그녀에게 처음부터 단정하게 했어야 했다고 말하지만 셀린은 처음과 마찬가지로 그를 무시하고 자리를 떠난다. 리오는 그녀의 책을 바라보며 이곳 전체가 유망한 지원자들로 가득 차 있음을 확인한다. 하지만 그녀가 책을 덮고 옆에 앉아있는 로이드를 보자 그는 어떤 괴물인지 궁금해진다. 그녀는 그를 보기만 해도 그가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는 걸 알아챈다. 그가 그녀의 기계팔을 칭찬하자 그녀는 반사적으로 전투 자세를 취하며 긴장한다. 로이드는 갑작스러운 대화에 사과한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로이드 벨렌도나라고 소개하고 그녀가 이름을 말하려는 찰나에 셀린이 그녀를 밀쳐내며 로이드를 인사하려 한다. 셀린은 자신의 이름이 셀린 헤이먼이며 아카데미에 지원할 거라고 말한다. 전투 테스트가 시작되고 그들은 어떤 무기든 사용해 허수아비를 공격하라는 지시를 받는다. 리오는 무르투판을 만나 로이드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는지 묻는다. 그는 로이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며 그동안 그것 때문에 골치가 아팠다고 말한다. 무르투파는 그들이 로이드에게 동시에 공격하더라도 로이드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로이드는 그의 시험을 진행하며 곧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알카는 시험 결과가 발표될 날 마리의 집에 도착한다. 마리는 로이드가 고대의 세상을 구한 구세주들이 문명에서 멀리 쉬었던 마을 출신이라는 것을 고려하여 결과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고 한다. 로이드는 결과 게시판에서 자신의 이름을 찾지 못한다. 신입생들은 학생 지도 수업을 받고 있지만 로이드는 어디에도 없다. 무르투판조차 로이드를 찾고 있으며 로이드가 떨어졌다고 믿지 않는다. 아자기 왕국은 이웃 왕국인 지우 제국과 전쟁 직전에 있으며 아자기 왕국은 자국 내의 모든 페디치를 신속히 정리할 계획이다. 머투파는 나라의 군대에 로이드가 필요하다고 믿기 때문에 걱정하고 있다. 아자미 왕국에서 그들이 겪고 있는 골칫거리 중 하나는 공주 마리아 아자미의 실종이다. 머투판의 조수가 학생들에게 공주를 찾는 사람에게 현금 보상, 승진 또는 다른 혜택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원하는 바를 들어줄 것이라고 발표한다. 로이드는 무술시험과 필기시험에서 모두 형편없었음을 알게 되고 결과에 놀라지는 않았지만 스스로에게 실망을 느낀다. 그는 게시판에 붙어있는 전단지를 보고 그 장소를 찾아가 곧장 들어간다. 식당 주인은 몰래 그를 공격하려 하지만 로이드의 아우라를 보고 곧 물러난다. 식당 주인은 로이드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하는데 로이드의 숨겨진 힘이 그를 본능적으로 공격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로이드가 왜 온 건지 궁금해하고 로이드는 아르바이트 제안을 위해 왔다고 말한다. 주인은 그것을 믿지 않아서 로이드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묻고 로이드는 요리와 청소를 할 수 있다고 답합니다. 주인은 요리와 청소를 암살과 시체 처리로 해석합니다. 그는 로이드에게 그의 능력을 보여주라고 말하고 로이드는 그렇게 합니다. 로이드는 주방으로 가서 요리를 시작합니다. 요리를 하는 동안 그는 가게 주인에게 군사학교 입학시험에 실패했다고 말하며
마을 사람들이 떠나기 전에 그를 위한 대규모 환송회를 열어주었기 때문에 빈손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그는 주인에게 내년까지 수도에 남기로 결정했으며 그때 다시 시험을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무르투판, 레오, 그리고 셀리는 무르투판과 항상 함께 다니던 콜린을 만나 로이드를 학원에 입학시키기 위한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콜린은 로이드의 대본을 다시 살펴보며 그의 답변이 고대 룬 문자로 되어 있음을 알아차립니다. 로이드는 식당 주인을 위해 요리를 마쳤지만 주인은 여전히 불안한 기분을 느끼며 로이드가 자신을 공격할까봐 기다리는 것 같다. 식당 주인인 크롬 몰리브데는 전직 왕실의 근위대장이다. 콜린은 머투판에게 로이드를 면접했던 사람과 이야기해봤는지 묻는다. 머투판은 그렇다고 대답하며 그 남자가 했던 말은 로이드가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마법은 비를 부르는 것뿐이라고 전한다. 콜린은 로이드가 고대 룬 마법을 사용할 수 있는 걸 고려하면 그 정도는 가능할 거라고 말한다. 그녀는 로이드가 정말로 놀라운 마법 능력을 지니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크롬은 로이드의 요리를 즐기며 자신을 소개하고 로이드를 고용한다. 그리고 그는 로이드를 계속 지켜보기로 결심한다. 셀리는 공주를 찾아내고 로이드를 보상으로 아카데미에 초대하겠다고 맹세해요. 로이드가 집에 돌아와서는 시험에 떨어졌다고 말해요. 그리고 내년에 다시 시험을 보고 싶다고 해요. 알카에게 수도에 조금 더 머물고 싶다면서 아르바이트로 월세를 내겠다고 제안해요. 마리와 알카는 허락하고 로이드는 저녁을 준비하러 가요. 마리는 알카가 허락한 것에 놀라지만 알카는 저렇게 귀여운 소년을 거절할 수 없다고 답해요. 알카는 자신도 집에 방을 하나 만들기로 결심해요. 마리가 진지하게 에너지가 남아돌면 왕국을 구할 수 있는지 묻자 알카는 얼마나 상황이 나쁜지 물어요. 마리는 그녀에게 아자미 왕이 전쟁의 큰 옹호자로 변한 지 5년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국가 건국 기념일에 많은 외국 관료와 국가 원수들이 참석할 예정이므로 그 왕을 조종하는 범인이 전쟁을 선포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전쟁은 지오 임페러와 함께 시작될 예정입니다. 알카는 그녀에게 쿨룬의 마을 사람들은 악마 군주나 대재앙과 같이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 위협이 있을 때만 도와준다고 말합니다. 마리는 자신이 알고 있다고 말하며 그래서 5년 전 그녀에게 가서 생명을 걸고 해제 룬을 배우려 했다고 덧붙입니다. 마리는 최근 중앙지역으로 향하고 있는데 가능한 한 빨리 범인을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알카는 마리에게 서두르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너무 빠르게 움직이다가 실패한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알카는 마리가 로이드에게 그들의 분쟁에 끌어들인다면 로이드를 쿨룬으로 데려가겠다고 위협합니다. 알카는 마리에게 사건을 마무리하고 로이드가 아카데미에 들어가게 하라고 한다. 마리는 왜 그녀가 로이드가 아카데미에 그렇게 가기를 원하는지 묻고 알카는 그것이 자신의 가장 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답한다. 알카는 마을로 돌아간다. 알카는 마리가 자신을 천한 할머니라고 부를 때마다 중간 규모의 불행이 그녀에게 닥치게 하는 마법을 걸어준다. 그래서 마리는 알카가 떠난 후 마법 수정 구슬을 주워 우물에 던져버린다. 무르투판과 레오는 크롬의 카페테리아에서 로이드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한다. 무르투판은 그들의 나라가 생존하기 위해 로이드의 힘이 필요하다고 믿는데 전쟁이 곧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무르투판은 카페테리아가 인기 있는 것을 보고 큰 양, 낮은 가격, 그리고 겨우 수용 가능한 맛으로 알려진 카페테리아에서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낀다. 레오는 무르투판에게 크롬이 누구인지 묻고 그는 크롬이 왕실 경호대의 수장과 공주의 개인 호위였다고 대답한다. 크롬은 그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무르투판은 그 맛에 놀란다. 크롬은 그에게 새로운 직원을 고용했다고 말한다. 로이드가 들어오고 그들은 그가 여기서 일하는 것을 보고 놀란다. 무르투판은 크롬에게 로이드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고 크롬은 그가 로이드를 아는지 묻는다. 무르투판은 크롬에게 로이드의 능력을 알고 있는지 묻고 로이드는 그가 공격을 결정할 경우를 대비해 항상 긴장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그들에게 왜 그런 전사가 시험에 실패하게 놔두었는지 묻는다. 앨런은 셀린과 대면하며 그녀가 문제를 일으켜 아카데미 후보생들의 명성을 망치려는 것인지 묻는다. 그녀는 그에게 아무 문제가 없으며 그저 로이드에 대한 정보를 얻어서 건달을 따라갔을 뿐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결국 그 건달은 그녀에게 치근덕거렸을 뿐이었다. 그녀는 앨런에게 가슴털을 뽑아 약간의 고통을 주었다고 말한다. 앨런은 그녀에게 단단히 혼쭐을 내기로 결심하고 둘은 서로 검을 겨눈다. 앨런이 공격을 시작하고 셀린을 치료할 때 그녀의 허리띠가 그녀를 감싸면서 앨런의 허리띠를 튕겨낸다. 로이드는 군중 속에서 나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해한다. 앨런은 셀린이 찾고 있던 사람이 저 남자인지 궁금해한다. 콜린, 머투판, 레오, 그리고 크롬이 싸움 소식을 듣고 달려오고 로이드와 셀린을 보고 놀란다. 셀린은 로이드가 자신 대신에 앨런과 싸울 거라고 그들에게 말해요. 머투판은 앨런에게 로이드와 싸울 거냐고 묻고
앨런은 군인으로서 민간인에게 손을 대면 안 되기 때문에 싸우지 않을 거라고 대답해요. 머투파는 로이드가 고대 룬을 사용하는 애라고 초린에게 말하자마자 그녀는 둘에게 당장 싸우라고 말해요. 레오는 앨런이 무사할지 머투판에게 묻고 머투판은 앨런이 강하고 강인함으로 유명하니 괜찮을 거라고 답해요. 로이드가 첫 번째 공격을 가하기 전에 크롬이 멈추라고 외치고 로이드가 멈추는 그 순간 발생한 힘은 모두를 날려버릴 만큼 강했어요. 마리가 모두 정신을 차리기 전에 들어와서 바람 마범으로 로이드를 데려가요. 마리는 로이드를 지붕 위로 데려가며 그 공격이 앨런에게 치명적이었을 수도 있다고 말하자 로이드는 그녀에게 자신을 구해줘서 고맙다고 말하기 시작해요. 크롬은 로이드를 만나서 그가 식당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물어요. 그는 마리에게 그가 이전에 느꼈던 바람 마법이 그녀의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말하며 무릎을 꿇고 인사한다. 그는 그녀에게 그녀가 사라진 날부터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에게 왜 저기 서 있는지 묻고 그는 공주를 잃은 책임을 지고 군대를 떠났으며 그래서 저자세로 카페 주인으로 일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비밀리에 그녀를 찾고 왕이 왜 변했는지 알아보려고 노력했다. 그녀는 그에게 그들의 고통이 곧 끝날지도 모른다고 말하며 축제의 셋째 날에 열리는 국제 정상회담을 상기시킨다. 그녀는 그때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하며 범인이 왕을 조종해 의 전쟁을 선포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한다. 그녀는 크롬에게 그 일이 발생하기 전에 막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그녀에게 범인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는지 묻고 그녀는 그것이 그가 필요한 도움의 주요 이유라고 대답한다. 오래전 기근이 있었고 무르투판의 고향은 굶주림과 가난에 시달리고 있었다. 유대군이 그들이 힘든 상황에 있을 때 그들을 공격하고 남아있던 작은 물자를 가져갔다. 무르투판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다고 맹세한다. 레오와 셀리는 로이드가 아카데미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공주를 찾기 위해 나선다. 그들은 정보에 유명한 행상인 마리 마녀의 집으로 갔다. 거기에 도착하자 로이드가 문을 열고 그들은 충격에 빠진다. 로이드는 그들에게 차를 대접하고 레오는 로이드가 셀린의 허리띠를 풀기 위해 무서운 힘을 사용했다고 의심한다. 그래서 셀린은 그들이 운명으로 묶여있다고 생각한다. 마리가 집에 돌아오고 그녀는 레오의 친구들을 보고 놀란다. 레오는 그녀에게 정보를 사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자리를 내주고 어떤 정보를 원하는지 묻습니다. 레오는 상관의 지시로 누군가를 찾는 임무 중이라고 말하며 마리에게 공주의 어린 시절 사진을 건넵니다. 마리는 실종된 공주나 그들의 행방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레오가 공주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뭔가 수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셀리는 마리에게 그녀에 대해 더 알고 싶고 얼마나 오래 그곳에 살았는지 묻습니다. 마리는 2년 동안 살았다고 답하고 셀리는 울기 시작합니다. 셀리는 진실을 요구하며 그녀가 로이드의 아내인 줄 알았지만 마리는 진실을 밝히며 자신이 공주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자신을 공주라고 부르는 것을 부인한다. 왜냐하면 그녀가 자신을 공주라고 부르는 동시에 셀린이 그녀를 로이드의 아내라고 불렀기 때문이다. 그들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그녀에게 공주에 대한 정보가 있는지 묻는다. 그녀는 왜 그런 정보가 필요한지 묻고 그들은 로이드를 아카데미에 입학시키기 위해서라고 대답한다. 그녀는 그들에게 정보 교환을 제안한다. 마리는 그들에게 왕의 상태, 아카데미, 성의 군사 배치 및 그들이 제공할 수 있는 기타 세부 정보를 요구한다. 레오는 그들이 정보 교환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그녀가 누구인지 솔직히 말하라고 한다. 마리는 자신이 왕국의 전설적인 구세주라고 말하며 로이드가 항상 생각했던 것처럼 자신이 맞다고 전한다. 로이드는 그녀와 함께 사람들을 구해도 되는지 묻고 그녀는 그가 충분히 강하지 않다고 답한다. 그는 자신의 약함을 알고 있으며 무력하고 싶지 않다고 그녀에게 말한다. 그는 뭐든지 하겠다고 약속하고 그녀는 그만두라고 한다. 그녀는 그에게 그 말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 자신의 의견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는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길을 방해할 것이라고 말하고 그의 눈에 충격이 가득 차서 그는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해 사과하며 방으로 달려간다. 마리는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 왕실을 이용할 자들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요청한다. 그녀는 자신이 아자미 왕국의 공주라고 말한다. 레오는 그녀에게 그런 식으로 로이드에게 거짓과 모욕으로 밀어낸 이유를 묻는다. 그가 얼마나 강한지 고려해서. 마리는 웃으며 로이드 때문에 흥분해져서 고맙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들에게 쿨론이라는 마을을 아는지 묻고 로이드가 그 마을 출신이라고 말해요. 레오는 쿨론의 전설을 듣고 왜 로이드가 그렇게 강한지 이해하게 돼요. 마리는 쿨론이 주민들이 인간의 분쟁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말하며 그래서 로이드가 개입할 수 없다고 설명해요. 그녀는 모든 훈련생부터 거리의 불량배들까지 공주를 찾기 위해 중앙지역에 나섰으며 수색을 발령한 사람이 내건 조건은 공주를 생포하거나 죽이거나 하는 것이었다고 말해요. 마리는 임무를 발령한 사람이 전쟁을 시작한 인물일 가능성을 의심하며
그들이 공주를 평화의 상징으로 이용하려는 전쟁 반대 세력을 막으려는 것으로 추측해요. 소녀들은 돕기로 결심하고 마리는 이제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아버지를 해제 룬으로 풀어주는 것뿐이라고 생각해요. 알카가 건물 꼭대기에 있는 그녀 뒤에 나타나 로이드를 빠지게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해요. 그리고 왜 우물에 크리스탈을 떨어뜨렸는지 묻죠. 그녀는 그녀에게 자신이 화나지 않았다고 말하며 그녀에게 저주를 걸어 대략 10문장 중 하나는 미오로 끝나게 합니다. 알카는 축제에서 로이드를 돌보기로 결심합니다. 레오와 셀레네는 공주를 찾으라고 명령한 남자를 찾아다닙니다. 그들이 얻은 유일한 정보는 그 남자가 계속해서 왕국의 평화를 위해 라는 말을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축제가 시작되었고 윌은 아직 충격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카는 로이드가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도우면서 동시에 자신의 멋진 면모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동안 몬스터들이 도시를 공격합니다. 크롬은 왕을 만나 군 복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메르타파는 왕이 그의 탄원을 받았으니 집에 가서 연락을 기다리라고 전해줍니다. 크롬은 그에게 자신이 공주를 만났다고 말합니다. 크롬은 메르타판에게 공주와 그녀의 친구들이 왕에게 전쟁을 일으키려 저주를 건 사람을 찾고 있다고 전합니다. 크롬은 그들이 얻은 정보는 공주를 생포든 사망이든 왕국의 평화를 위해 반드시 데려와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크롬은 메르타판에게 자신이 범인이라고 말하고 이유를 묻습니다. 메르타판은 왕이 여러 번이 침해에도 불구하고 지우에게 보복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셀렌과 리오가 들어와 메르타판에게 그가 예상보다 빠르게 자백했다고 말합니다. 마리아가 들어와 자신을 소개하자 그녀의 아버지가 얼굴이 비정상적으로 변한 채 뒤돌아봅니다. 그들은 멀타판에게 왕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묻자 그는 왕을 꼭두각시로 만들었을 뿐이라고 대답한다. 왕은 그를 날려버리며 자신을 조종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오히려 자신이 멀타판을 조종하여 그가 자신을 풀어줬다고 말한다. 왕은 인간들에게 자신의 마을을 공격하게 하여 왕실에 대한 경멸을 가진 인간을 더 많이 번식시키려 했다고 고백한다. 왕은 멀타판을 붙잡고 그를 괴물로 변하게 하며 새로운 모습으로 끝까지 자신을 섬기라고 명령한다. 마리아는 왕에게 달려가고 남은 3명은 멀타판과 맞선다. 마리아와 그녀의 아버지는 치열하게 싸우지만 마리아는 거의 잡을 뻔했을 때 패배하고 만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아 꺾으며 그녀를 죽이겠다고 맹세한다. 그녀는 자신에게 해야 할 일이 많기에 여기서 죽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다시 일어선다. 왕은 그녀에게 곧 세상이 그의 소나기에 들어올 것이라고 말하며 자신을 악마군주 아바돈이라고 소개합니다. 괴물들이 축제를 공격하고 로이드는 쉽게 그들을 처치합니다. 괴물들은 그에게 해충과 같습니다. 로이드는 알카에게 마리가 위험에 처했다고 말하며 그곳에 가야 한다고 합니다. 마리는 악마 군주와 마주하고 알카가 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쿨룬의 마을 사람들은 위협이 인간의 이해를 넘어설 때만 도와줄 것이라고요. 악마 군주처럼요. 그녀는 악마 군주에게 소리치며 왜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는지 묻습니다. 그는 더 많은 절망이나 분노를 볼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그녀의 반응이 무슨 의미인지 궁금해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분노하고 있다고 말하며 며칠 전 그가 말했다면 고통받을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그것이 마지막 말이 되게 하라고 말하며 공격할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마리가 왕족은 절대 등을 보여선 안 된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즉시 도망치며 그에게 악마 군주가 된 것을 후회하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로이드가 마리에게 다가가고 있을 때 그는 처음으로 괴물과 싸운 적이 없어 숨고 있는 앨런을 만납니다. 앨런은 자신의 몸이 움직이지 않아서 어떻게 싸워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로이드는 그를 이해한다고 말하며 자신도 처음 괴물과 마주했을 때 그런 느낌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앨런을 격려하고 아직 말하고 있는 도중에 괴물이 나타나 그의 말을 방해합니다. 로이드는 괴물을 가볍게 던져버리고 다시 말을 이어갑니다. 앨런은 방금 본 광경에 충격을 받고 이제 일어설 수 있게 되자 로이드는 자리를 떠납니다. 앨런은 계속 움직이다가 민간인을 공격하는 괴물과 맞닥뜨립니다. 그는 레오드가 그에게 준 격려를 기억하고 그와 함께 그의 검을 꺼내 몬스터를 죽이려 한다. 하늘에 거대한 마법진이 나타나고 알카가 그 위에 앉아있다. 그녀는 몬스터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그들이 아바돈에 부활하는 것을 알아낸다. 그녀는 마왕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로이드와의 사랑스러운 시간을 방해한 죄로 그녀는 위에서 한 방으로 모든 몬스터를 처치한다. 레오와 크롬은 무르타판에게 쓰러지는데 그의 힘은 다른 차원에 있다. 레오는 셀리네에게 변명할 시간은 끝났고 로이드를 데려와야 한다고 말한다. 셀리네는 검을 집어넣고 레오에게 그녀가 역할을 맡겠다고 말한다. 그녀는 무르타판에게 다가가서 공격하라고 말해요. 그녀는 여주인공이 위기에 처하면 영웅이 나타난다고 믿고 있거든요. 무르타판이 그녀를 공격하자 그녀의 벨트가 공격을 막고
그녀가 무르타판을 계속 붙잡아두는 사이 레오는 로이드를 데리러 나가요. 로이드는 나가는 길에 레오를 만나고 그들이 들어왔을 때 셀레네는 무르타판을 쓰러뜨려요. 로이드는 현재 상황을 전해 듣고 무르타판이 다시 공격하려 하자 한 손으로 그의 머리를 땅에 내리쳐요. 로이드는 무르타판에게 진지한 대화를 하고 싶다며 그에게 군인이란 어떤 존재인지 설명해요. 로이드의 말이 무르타판에게 닿기 시작하며 무르타판은 자신이 군인이 된 이유를 떠올리게 돼요. 이 말들이 점점 깊이 들어오자 무르타판은 다시 인간으로 돌아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로이드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자 무르타판은 다시 괴물로 변해요. 로이드는 무르타판의 머리를 들이받아 기절시키고 마리에게 가려는 순간 그녀가 뛰어들어요. 아바돈이 들어오자 로이드는 주변에 괴물들이 있어 위험하다고 그에게 훈계하기 시작해요. 그도 무르타판에게 말했듯이 자신이 취했냐고 물어본다. 마리는 왕에게 빙의된 괴물을 물리친 이야기와 로이드 앞에 서 있는 남자에게 괴롭힘을 당한 이야기를 꾸며낸다. 그녀는 로이드에게 그의 청소 기술로 그를 없애버리라고 하고 로이드는 고대 룬이 깃든 천을 꺼낸다. 로이드는 아바돈에게 다가가 왕의 몸에서 그를 지워버린다. 축제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로이드는 쇼마를 만난다. 쇼마는 축제 노점에 필요한 물건을 전달하기 위해 아자미에 도착하고 로이드가 아바돈을 물리친 것을 칭찬한다. 알카가 로이드를 만나기 위해 뛰어오지만 그녀가 도착하기 전에 쇼마는 이미 떠난 후였다. 코린과 크롬은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그가 무르타판을 위해 그 일을 하고 있는지 묻는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이 그를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에게 무르타판에 대해 묻고 그는 그녀에게 그녀의 연인에 대해 걱정하냐고 묻는다. 콜린의 얼굴은 빨개지고 그녀는 그의 보물을 차면서 자신이 아카데미 강사이자 그의 선배라고 상기시킨다. 왕실은 무르타판을 외곽으로 보내 죽음이 구원처럼 느껴질 정도로 힘든 노동을 시키기로 결정했다. 무르타판이 괴물에게 공격을 받자 알카가 그를 구하러 와서 다음에는 밀밭에서 일할 수 있다고 말한다. 얼마 전 메뚜기 마왕이 대륙 전역에 기근을 일으켰고 알카는 연중 자랄 수 있는 밀을 키우기 위해 룬을 사용했다. 그녀는 대륙 전체에 그 밀을 나누어 준 후 지쳐서 지금은 그냥 자라게 두고 있다. 무르타판은 어릴 적 기근 중에 누군가가 그의 마을에 밀을 배달해 준 것을 기억한다. 알카는 메뚜기 악마군이 돌아올 경우 사람들을 그와 같아지지 않도록 밀을 돌볼 생각이 있는지 물어본다. 그리고 무르타판은 그렇게 하겠다고 동의한다. 알카는 마리와 만나고 그녀에게 언제 성으로 돌아올 건지 묻는다. 마리는 아버지가 회복 중이어서 다시 통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대답한다. 그녀는 주변 생활에 익숙해졌고 공주로 돌아가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말한다. 로이드가 군인 제복을 입고 알카는 그 모습에 감탄한다. 마리는 누가 로이드를 아카데미에 입학시켰는지 궁금해하고 셀린과 다른 사람들이 아닌 누군가가 이미 제안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리오와 셀린이 로이드의 집에 도착하고 그가 문으로 가서 그들에게 몇 분 더 요청하는 동안 알카도 문으로 와서 그들을 소개한다. 셀레네와 알카는 서로 만남에 기쁘지 않으며 알카는 며칠간의 복통을 유발하는 약한 룬 기반의 저주를 그녀에게 건다. 셀레네는 허리에 맨 붉은 띠가 그러한 마법을 막고 무력화시킬 것이라고 자랑한다. 알카는 그 띠가 신수인 브리트라의 가죽임을 알아차리며 이는 악으로부터 착용자를 보호하는 쿨룬 마을의 전설적인 유물이다. 알란이 로이드의 집에 도착하고 로이드는 그가 아카데미에 들어가는데 도움을 준 것에 대해 감사한다. 마리는 그들의 시끄러움에 지쳐 알카를 마을로 돌려보내고 나머지는 학교로 보낸다. 로이드는 밤에 마리와 크롬과 함께 나가며 별들을 감상한다. 그는 이것이 단순히 쓰레기 수거일 뿐이라고 믿지만 그보다 더한 것이 있다. 그녀는 그를 높은 마법 능력을 가진 자만이 뽑을 수 있다고 전해지는 성검으로 데려간다. 로이드는 아무렇지 않게 검을 뽑아내며 검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모든 사업을 끝내버린다. 로이드는 크롬에게 검이 뽑혔다는 소식을 전하라고 지시한다. 학생들은 훈련 중이며 트랙을 뛰고 있는데 로이드는 아주 빠른 속도로 달린다. 다음 수업 시간에 로이드를 제외한 모든 학생들은 지쳐있다. 그리고 학생들은 마법 수업이 이론 수업이어서 쉴 수 있을 거라 예상하지만 셀리는 들어와 이번 수업이 실습 수업이 될 것이며 다가오는 로쿠조 마법 아카데미와의 교내 대회를 위해 후보들을 선발할 것이라고 발표한다. 그 대회는 연내 학술 행사이며 아자미는 지난 몇 년간 연패 중이다. 콜린은 학생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3가지 종류의 마법을 가르친다. 엔컨듀이트는 마법석과 지팡이를 사용할 때 쓰인다. 주문은 사용자가 말을 외칠 때입니다. 문장은 그림과 글자가 새겨질 때입니다. 콜린은 각 방식마다 장단점이 있으니 유연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말해줍니다. 그녀는 실습을 위해 더미를 제공하고 다른 사람이 더미에게 작은 불꽃을 쏘자 로이드는 큰 불꽃을 발사합니다. 콜린은 얼음 마법으로 그 효과를 줄여야 합니다. 그녀는 바람 마법을 사용해 경쟁하라고 말하고
리호는 사람들이 죽을 거라고 말합니다. 콜린은 리호에게 더미가 아직 멀쩡하다고 말하며 로이드를 변호하려 하지만 그녀가 돌아볼 때는 이미 더미 전체가 제로 변해 있습니다. 콜린은 로이드에게 사과하며 그가 참석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셀레느는 콜린을 만나 그녀에게 치유 마법을 배우고 싶다고 요청합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인 리호는 치유 마법이 가장 어렵다고 말하며 그것을 과소평가한 후 쉽게 포기합니다. 앨런이 그들과 합류하고 어렵다는 이유만으로도 더 빨리 배우기 시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기본 마법력을 훈련하는 좋은 방법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로이드도 배우기로 결심하고 초리는 그들을 위한 치유 부트 캠프 세션을 열기로 결정합니다. 부트 캠프를 위해 누군가 다쳐야 하므로 셀린이 앨런을 공격하고 그를 계단에서 밀어냅니다. 두 고객이 마리의 집으로 들어오고 그중 어린 쪽은 메나 키오네이고 그녀의 언니는 필로 키오네입니다. 메나와 필로는 로쿠주에서 활동하는 용병 자매이며 메나는 마리에게 그곳에 학생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마리가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메나는 그녀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그 소녀를 찾고 있다고 말합니다. 로이드가 집의 문에 다가갈 때 필로는 강한 영적 에너지를 감지하고 즉시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녀가 그를 공격하기 시작하지만 그녀의 어떤 공격도 그의 몸을 움직일 수 없다. 로이드가 사진 속 소녀가 리호임을 알아보고 그녀가 자신과 함께 아카데미에 있다고 말한다. 필로가 로이드에게 그들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하고 로이드는 그 집이 마리의 것이라고 말하자 마리가 두 사람을 집에서 쫓아낸다. 로이드가 갈비뼈가 부러졌고 마리가 당황하려고 하자 그는 걱정하지 말라고 말한다. 뼈이기 때문에 약 3시간 정도면 치유될 것이라고. 그는 저녁을 준비하러 가고 알카가 다시 마리 뒤에 나타난다. 그녀는 마리에게 로이드와 함께 성검마을에 다녀왔다고 들었다고 말한다. 마리는 그것이 일 때문이었다고 말하고 알카는 로이드와 함께 재미있었냐고 묻는다. 마리는 재미있었다고 인정하고 알카는 그녀가 자신 없이 어떻게 재미있을 수 있는지 묻는다. 알카가 마리를 갑자기 나비로 변하게 합니다. 다음 날 학생들은 학교 간 경기를 위해 열심히 훈련하고 다른 사람들이 연습하는 동안 리호는 콜린에게 다가가 왜 그렇게 이기고 싶어 하는지 묻습니다. 콜린은 자신이 싫어하는 뱀 여자가 교장이 되었기 때문이라며 바로 로쿠즈라고 대답합니다. 콜린이 언급한 사람 롤이 들어와서 옛 친구에게 그런 표정을 짓지 말라고 말합니다. 롤은 메이나와 필로와 함께 도착하고 콜린은 롤에게 여기에 왜 왔냐며 경기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상기시킵니다. 롤은 리호에게 다가가서 그녀를 찾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말합니다. 롤 칼시페는 콜린과 로쿠주에서 동급생이었고 정치적으로 라이벌들을 내쫓아 1위가 되었고 결국 교장이 되었습니다. 롤은 리호에게 소중한 것을 더 잃고 싶지 않다면 집으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리호는 자신이 자란 곳에 대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고 롤은 과거는 과거일 뿐이며 중요한 것은 현재라고 말한다. 그녀는 대답을 듣기 위해 경기 끝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고 둘은 자리를 떠난다. 밤이 되자 로이드와 마리는 저녁을 먹고 저녁 중에 그는 누군가를 응원해주고 싶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한다. 마리는 그에게 차데이트 같은 일반적인 것을 요청하라고 한다. 로이드는 자신 같은 약하고 둔한 남자와 데이트를 하고 싶어할 사람이 있을지 의문을 제기한다. 마리는 그에게 열정을 가지라고 하고 필요하다면 그녀를 끌어내라고 한다. 그는 다음날 리호에게 데이트를 요청하겠다고 마리에게 말하고 마리는 놀란다. 다음날 졸리는 리호가 정신을 차리게 하려고 하지만 로이드의 관심을 받는데 실패한다. 로이드가 들어와서 리호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고 그 모습을 본 콜린은 충격을 받는다. 데이트 중에 로이드는 리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고 리호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리호는 고아원에서 자랐고 그곳에서 롤을 만났다. 롤은 마법에 재능이 있었고 리호에게도 많은 마법을 가르쳐 주었지만 리호의 왼손 때문에 고아원을 돕지 못했다. 어느 날 롤이 미스릴 위수를 집에 가져왔고 리호는 이제 고아원을 위해 돈을 벌고 롤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된 것 같아 기뻤지만 롤은 떠났다. 롤이 리호에게 팔을 준 이유는 미스릴의 힘으로 마법 능력을 강화시켜 그녀의 목숨을 대가로 성검을 뽑게 하려는 것이었다. 미스릴은 리호에게 뿌리를 내린 식물처럼 끊임없이 그녀의 마력을 빨아들이고 있으며 그녀는 팔을 벗을 수 없다. 이 때문에 리호는 롤이 자신에게 내린 수배령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도망쳐야 한다. 로이드가 그녀의 팔에 손을 얹고 절대 배신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셀리는 탁자 아래에서 나와 그들을 배신자라고 부른다. 그녀는 왜 리호가 팔에 대해 미리 말하지 않았는지 묻는다. 셀리는 그녀를 격려하며 롤과 그 제자들이 두려움에 눈이 튀어나오게 하자고 다짐한다. 연습 경기 날이 오고 콜린은 리호와 셀린만 참여하기로 결정한다. 어떤 목소리가 들려오며 콜린에게 곤란해 보인다고 말한다. 그 사람이 뛰어내려 유명한 2학년 반장 미코나 조리라고 자신을 소개한다.
그녀는 로이드 대신 자신이 경기에 참여하겠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이 그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보여주기로 결심했다. 연습 경기가 시작되고 조리 힘을 모으는 동안 필로는 셀린이 통로라고 의심하는 무언가를 사용한다. 미나는 셀린에게 필로가 무술가라고 말하며 그녀는 마법을 만들기 위해 아이템을 사용한다. 오랜 시간 동안 힘을 모은 후 졸은 작은 불꽃을 지니고 돌진하고 필로는 그녀를 물의 바다로 감싸며 경기를 끝내는 신호를 보낸다. 로이드가 그녀를 도우러 오지만 그녀는 그가 혼자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며 그의 도움을 거부한다. 로이드는 상처를 받으며 저녁이 지나고 미코나는 마리와 만나 치유를 받으러 간다. 마리는 그녀에게 커피를 제공하고 로이드가 들어온다. 마리는 그들이 이전에 만난 적이 있는지 물어보고 로이드는 그들이 교내 대회를 위한 연습 행사에서 만났다고 대답한다. 로이드와 마리가 저녁을 준비하러 부엌으로 가는 동안 미코나는 울면서 비 속으로 뛰쳐나간다. 학교 간 대결이 시작되고 리호는 롤이 말도 안 돼라고 소리치게 하겠다고 맹세한다. 크롬은 상금이 현금 보너스와 전설적인 성검일 거라고 발표한다. 미코나는 비 속에서 앉아 왜 로이드는 항상 자신의 길을 방해하는지 생각하고 쇼마가 그녀를 만난다. 그는 비가 점점 더 세지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그녀에게 이야기를 들어주겠다고 제안하고 그녀는 누군가가 자신의 사랑을 훔쳤다고 말한다. 토너먼트가 시작되고 롤은 다시 학생 신분으로 돌아가 자신이 직접 토너먼트에 참가할 수 있게 된다. 전설적인 성검이 상품이라는 말을 듣고 그녀는 그것을 위해서라면 죽일 준비가 되었다고 말하고 초린이는 로이드를 토너먼트에 참가시키는데 그들이 먼저 규칙을 어겼기 때문이다. 리호가 초린에게 다가가 치유 마법을 가르쳐달라고 요청한다. 마리가 알카에게 시장에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알카가 갈 수 없기 때문에 로이드의 큰 날에 간다는 사실을 숨기려 한다. 알카는 그녀에게 10분마다 배가 아프게 하는 마법을 걸고 그녀는 자신의 마을로 돌아간다. 토너먼트 규칙은 첫 팀이 2번 이기는 팀이 경기를 이기며 서로 1대1로 맞붙어야 한다. 그들은 방어를 위해 무엇이든 장착할 수 있지만 마법으로만 공격할 수 있으며 신체적 공격은 즉각 실격 처리된다. 필로가 첫 경기에서 셀리네와 맞붙고 즉시 필로가 천둥으로 공격한다. 셀리네의 벨트는 반응하지 않고 그녀는 이유를 궁금해한다. 필로는 계속 공격하고 셀리네의 벨트는 반응하지 않자 그녀는 도망치며 공격을 피한다. 필로는 거대한 마법진을 만들고 하늘에서 셀레네를 향해 번개를 쏜다. 이로 인해 브리트라가 반응하고 즉시 번개를 막는다. 셀레네는 드디어 벨트를 길들이고 완전한 제어권을 얻는다. 그녀는 이를 사용해 필로의 모든 공격을 막고 그녀를 묶어버린다. 셀레네는 심판이 신체 공격이 금지되어 있으며 벨트를 사용하는 것이 규칙에 어긋난다고 상기시켜주자 실격 처리된다. 다음 경기는 미나와 로이드의 대결이다. 미나는 로이드의 머리를 향해 물방울을 쏘아 그를 질식시키려 하지만 20분이 지나도 로이드는 여전히 물속에서 숨을 참을 수 있다. 미나는 이를 멈추고 물벽을 만들어 그를 고립시키며 또 다른 마법을 시전하기 시작한다. 로이드가 그녀가 마법을 시전하는 것을 보고 자신도 마법을 시전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녀에게 공기를 쏘아 벽에 부딪히게 합니다. 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로이드는 말을 잇지 못하고 이는 폭발로 이어지는 마법 시전 실패입니다. 최종 참가자는 롤과 리호이며 즉시 서로에게 화염 공격을 시작합니다. 롤이 가까이 다가가서 리호의 몸에서 미스릴 팔을 제거합니다. 리호는 무릎을 꿇고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한 모습이지만 롤은 모르고 리호가 롤이 가까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리호는 롤의 얼굴을 가격하고 즉시 화염 마법을 사용하여 그녀를 날려버립니다. 리호는 자신의 팔에 마법석을 심어놓고 그 위에 치유 마법을 시전했습니다. 롤은 방금 일어난 일을 믿을 수 없고 리호는 고급 마법을 외우기 시작하지만 그녀가 외우기를 마치기 전에 롤이 기절합니다. 리호는 고급 마법을 사용할 수 없고 마력도 바닥나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 심판은 리호가 경기의 승자라고 선언했다. 롤은 고아원에서 로쿠즈로 장학금을 받았고 그녀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계급을 올려 교장이 되었다. 더 높은 목표를 바라보면서 그녀는 계속하기 위해 성검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게 된다. 그녀는 깨어나자마자 성검의 상태를 묻는다. 로이드가 성검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고 셀렌과 리호는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가야 했다. 어떤 수상한 인물인 동쪽의 마녀가 성검을 빼앗은 책임이 있다고 전해졌다. 그 마녀에게는 지나치게 보호하는 오빠가 있다고 들었다. 그녀는 필로에게 쪽지를 건네며 마녀에게 가서 그녀가 과보호하는 사람을 데려오라고 말해요. 필로는 마리가 가게에 간 사이 몰래 마리의 집에 들어가서 마법의 크리스탈을 훔쳐요. 로이드가 집에 들어가 테이블 위에 있는 쪽지를 보는데 거기에는 소중한 사람을 데리고 있다고 적혀 있어요. 쪽지에는 성검을 훔쳐 남쪽의 등대로 가져오면 그 사람을 데려가겠다고 적혀 있어요. 로이드는 앨런과 함께 그곳으로 향하고
그곳에 가까워질 때 필로가 리매치를 기대하며 뛰쳐나와 그들을 맞이해요. 그녀는 로이드를 공격하기 시작하고 로이드는 그녀의 모든 공격을 막아요. 로이드는 드디어 진지해지고 그녀와 싸우기 위한 조건을 제시해요. 그가 이기면 마리의 위치를 밝히라고 그녀에게 말해요. 그는 앨런에게 성검을 건네주고 그의 마을에서는 물건을 팔 때 팔씨름을 하는 것이 관례라고 제안한다. 그의 할아버지 해적이 가르쳐준 대로 그는 그녀에게 자신이 쿨룬 마을 출신이라고 말하고 그녀는 웃는다. 그녀는 그의 마을 규칙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팔씨름이 시작되자 강한 충격파가 앨런을 발 아래로 날려보낸다. 앨런이 숨으려고 하는 사이 누군가가 그를 공격하며 칼을 요구한다. 하지만 그녀는 롤이 자신의 여동생을 도구처럼 말했기 때문에 롤의 길을 막을 수 있다. 매우 치열한 팔씨름 끝에 로이드가 결국 승리하고 필로가 그에게 마리에게 가게에 있다고 말한다. 롤은 방금 일어난 모든 일을 지켜보고 그녀가 불만을 표출하는 동안 알카가 들어와 로이드를 찾는다. 알카는 화가 나서 롤이 그녀를 좌절시키자 방 전체를 폭파시킨다. 다음 날 콜린은 크롬에게 로이드가 가져온 성검을 어떻게 했는지 묻고 그는 성의 보물창고에 보관했다고 말합니다. 한 남자가 들어와 롤에게 치유 마법을 걸고 바로 떠납니다. 그 남자는 자신의 기억을 남기지 않도록 그녀의 기억을 조작했고 마지막 던전을 열 계획입니다. 그는 때가 되면 알카를 죽이겠다고 다짐합니다. 필로와 메나는 왕국의 임무로 함께 출발하고 일을 시작하기 전에 스테이크를 먹으러 갑니다. 리오는 긴 휴가 동안 로이드에게 경마에 함께 가자고 초대하지만 세린의 반응을 보고 말을 멈춥니다. 세린은 휴가를 맞아 가족에게 소환되어 로이드와 함께 하기로 한 다정한 온천 데이트 계획을 취소해야 합니다. 로이드는 그녀의 초대에 영광이라며 고맙다고 하지만 다른 계획이 있다고 말합니다. 앨런은 로이드에게 휴가 동안 로이드와 함께 있어야 했다고 말하며 자신의 수습생으로서 지원을 해주어야 했지만 빠져나올 수 없는 일이 있다고 전합니다. 로이드는 집에 도착하고 알카와 마리가 서로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지만 그들은 중요한 휴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말합니다. 로이드는 그들에게 크롬이 소개한 큰 호텔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마리와 알카는 그들도 호텔에 소개를 해보자고 제안하지만 로이드는 그들이 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는 혼자서 배워야 할 것 같고 그들이 곁에 있으면 아마 그들에게 의존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이드가 호텔에 도착하고 멀리서 그들의 존재를 알아차립니다. 순식간에 그는 게이트에 도착하고 그가 도착하는 속도에 놀란 남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그 남자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남자도 자신을 소개합니다. 코바 라민이라는 이름의 남자는 호텔의 소유자이며 한때 아자미 왕국 군대의 군인이었습니다. 코바는 로이드에게 자신이 왕실 경비대의 리더였다고 말하고 로이드는 이를 듣고 기뻐합니다. 그는 코바의 호텔을 칭찬하고 코바는 최근에 그 주변에서 몇 가지 사건이 있었다고 전합니다. 그는 로이드에게 사람들을 혼수 상태에서 발견했고 그 이유를 알 수 없어서 크롬을 통해 정부에 연락했다고 말하며 그때 그는 파트타임 직원을 필요로 한다고도 언급했습니다. 로이드는 후보생으로서 외면할 수 없으니 무엇이든 도움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요청하라고 말합니다. 코바는 그를 실내 수영장으로 데려가 자신의 선임 직원인 키큐를 소개합니다. 코바는 그녀에게 그를 잘 보살펴달라고 말하고 즉시 떠납니다. 키큐는 로이드에게 청소를 시작할 수 있도록 빗자루를 건넵니다. 순식간에 로이드가 천창을 포함해 모든 곳을 깨끗하게 청소한다. 코바가 돌아와 다음 작업으로 그를 데려간다. 가는 길에 코바는 로이드에게 원래 다음 날 도착할 예정이었던 중요한 고객이 일찍 도착하니 접대를 도와달라고 말한다. 중요한 고객인 300구경이 도착하고 그에게 성대한 환영을 한다. 300구경은 와인을 대접받으며 방에서 사이프러스 나무 풍경을 즐긴다. 그는 로이드에게 사이프러스 나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로이드는 나무가 예쁘긴 하지만 약간의 낭비 같다고 대답한다. 로이드는 나무가 일정한 간격으로 세심하게 심어지고 곧게 자라고 정성스럽게 가지치기까지 되어 있지만 그저 보기만 하는 것은 낭비라고 덧붙인다. 300구경은 로이드가 가지치기를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고 로이드는 고향에서 벌목꾼들이 몇 가지를 가르쳐줬다고 말한다. 스레온이나 경은 리큐인을 로이드에게 가져가며 그들이 전쟁에서 이름을 떨치기 전에는 산림 관리자로서의 가문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숲에 대해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300구경은 로이드에게 아자미에 그의 나이 또래 아들이 있는데 주목을 받아서 그것이 자만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300구경은 키큐를 만나며 최근 혼수 상태에 빠진 피해자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있는지 묻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없다고 대답하고 그는 그 주인이 전직 군인이기 때문에 쉽게 자신의 위치를 드러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불법 트렌트 재배가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확실한지 묻자 그는 그 사건들을 고려할 때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합니다.
그는 숲이 국가 보물로 선언되기 전에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체 지역이 트렌트 던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는 좋은 정보를 받아서 일찍 도착했다고 그녀에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귀찮은 지방 영주가 자신의 아들을 위해 결혼을 주선하려고 하는데 최근 간식을 사들이며 큰 돈을 벌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트리안이 쓰러지면 고급 목재가 남아있기도 하고 이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래량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스레오니는 사건들이 잘 연관되어 있다고 느끼며 아들의 결혼을 미끼로 사용해 정보를 얻으려 합니다. 다른 하나는 악마군의 새싹이라고 불리는 트리안 묘목이 괴물연구소에서 도난당했습니다. 범인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떠돌이 상인이 그것을 가져다 주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그 묘목은 기생성이며 동물과 인간을 이용해 뿌리를 퍼뜨려 숙주의 신체 능력을 증대시키고 멀리 이동할 수 있게 합니다. 키키우는 로이드가 수영장 지역을 그렇게 빠르고 잘 청소한 것 때문에 그를 의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스레오니는 그녀에게 트리안을 숙주 몸에서 쫓아내는 약초약을 주고 이를 로이드에게 문지르거나 그의 음식에 섞으라고 합니다. 다음 날 로이드가 요리하고 있을 때 키키우가 그에게 와서 차를 제공합니다. 막 차를 마시려는 순간 코바가 들어와 로이드에게 쉬라고 말합니다. 코바가 직접 차를 들고 마십니다. 차가 혀에 닿자마자 바로 뱉어버리고 키큐는 창문을 통해 사라집니다. 코바는 키큐를 고용한 이후로 사건이 더 자주 일어나기 시작했고 스레오닌까지 나타났다고 느낍니다. 그는 묘에게 예의 바르게 인사하며 묘는 즐거운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결국 로이드가 일하는 호텔에서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녀는 마사지를 주문하고 로이드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로이드는 마사지 테이블을 준비하며 요즘 이상한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어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마사지 준비가 끝나자 묘는 로이드가 마사지를 하는 것을 거절합니다. 셀린느와 그녀의 아버지는 마차를 타고 호텔로 향한다. 셀린느는 옷을 갈아입고 강제로 중매 자리에 끌려가는데 아카데미에서 만난 사람과 약속한 미래가 있다며 거절하려 한다. 아버지는 그 군인이 군대의 새로운 공적 얼굴로 훈련받고 있다며 설득하지만 셀린느는 기름지고 땀에 젖은 미성숙한 남자는 싫다고 답한다. 아버지는 설령 실패하더라도 이것이 여러 번 중 첫 번째가 될 것이니 연습이라고 생각하라고 말한다. 만남이 시작되고 알렌을 제외한 모두가 참석해 있다. 셀린느는 알렌을 죽여 사랑을 증명하려는 계획을 세우는데 문이 열리고 모두가 알렌의 입장을 기다리던 순간 그녀는 높이 뛰어올라 공격한다. 하지만 들어온 사람은 로이드임을 바로 알아차린다. 그녀는 무기를 내려놓고 로이드를 끌어안는다. 그녀는 로이드가 함께하고 도망친다. 트레오닌과 셀린의 아버지는 방에 남겨지고 트레오닌은 그들에게 논의할 것이 너무 많다고 말한다. 앨런은 이전에 야외 목욕탕에서 의식이 없던 상태로 발견되었고 트레오닌은 로이드에게 앨런 대신 서 있도록 요청했으며 리오는 직장에서 앨런 대신 서 있었다. 리오는 앨런과 셀린을 만나고 그녀는 셀린에게 전체 상황을 설명한다. 로이드는 호텔 직원으로서 진상을 밝히겠다고 다짐한다. 셀린은 의심을 줄이고 로이드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제안한다. 셀린과 로이드는 서로가 정략 결혼하는 척하며 계획을 진행하고 리오는 호텔 직원으로서 내부에서 조사한다. 코바는 트레오닌이 결혼 어레인지먼트에 대해 대리인을 사용하는 이유를 궁금해한다. 그는 스스로 진실을 파헤치기로 결정한다. 셀린, 로이드, 그리고 리오는 그들의 계획과 실제 목표를 되짚어본다. 그리고 그 후에 쇼마가 카트를 끌고 들어온다. 쇼마는 거대한 화염폭탄 주문을 배달하러 온다. 그는 마법석이 장착된 맞춤형 폭발물들을 잔뜩 가져온다. 리오는 쇼마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고 로이드는 그들이 쿨룬에서 함께 살며 쇼마가 그에게 큰 형과 같다고 말한다. 로이드는 쇼마에게 자신이 아카데미에 들어갔다고 말하고 쇼마는 그를 축하한다. 쇼마는 로이드에게 배달을 잘 해주라고 하고 그는 다음 일로 간다. 셀렌은 로이드와의 데이트를 계속하기 위해 그를 납치하고 불꽃놀이 상자를 리오에게 남긴다. 데이트 중에 셀렌은 자신의 얼굴에 벨트를 했던 때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녀는 데이트를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으며 저주받은 벨트는 아버지의 골동품 컬렉션의 일부였다. 벨트가 그녀에게 묶인 후 사람들은 그녀를 이상하게 보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그녀는 힘든 시기를 겪었다. 그녀는 저주를 풀기 위해 혼자서 계속 훈련했고 아버지는 그녀를 도와주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했지만 벨트가 벗겨지는 순간 그는 그녀를 앨런과 결혼시키려 했다. 그녀는 로이드에게 벨트 덕분에 로이드를 만날 수 있었고 그가 함께하는 한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말한다. 로이드는 자신은 그렇지 않다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는 자신이 결코 완전한 군인이 될 수 없을까봐 두렵다고 그녀에게 말한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많은 사람을 돕고 있으며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를 돕는다고 말하며 그를 격려한다. 키큐는 멀리서 셀린과 로이드를 지켜보며 그에게 크림을 발라주려고 시도한다. 그녀는 그를 방심하게 만들려 한다. 그가 혼자 있을 때 은신술을 사용해 가까이 접근하지만 그는 즉시 이를 알아챈다. 키큐는 그에게 마사지를 제안하며 트라이언트 기생충이 영향을 미친 정확한 부위를 찾기 위해 그의 몸에 크림을 계속 문지른다. 그의 상체 전체를 확인하고 아무것도 찾지 못하자 그녀는 그것이 그의 하체에 있다고 의심하게 되고 손을 그곳에 넣으려는 순간 셀린이 들어와 공격한다. 키큐는 셀린에 대한 기습 공격이 실패하자 도망칠 수밖에 없다. 셀린은 로이드에게 왜 반나체 상태인지 묻고 그는 선배 직원이 자신에게 마사지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었다고 대답한다. 그녀는 그가 기름으로 덮인 것을 보고 호텔의 온천 목욕탕에 들어가자고 제안합니다. 로이드가 온천에 들어가고 셀린이 들어가려는 순간 료가 들어오려는 것을 봅니다. 그녀가 아직 료와 대치하고 있을 때 마리와 알카도 뛰어들어와 그녀는 그들을 막아야 합니다. 필로와 미나도 들어오고 미나는 자신이 아자미 왕국에 의해 고용되었고 필로는 이제 그들의 반 친구라고 말합니다. 미나는 왕국으로부터 호텔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조사하라는 임무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혼수 상태에 빠진 피해자 외에도 또 다른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불법 트라이언트 재배라고 말합니다. 알카는 들은 바로는 피해자들이 혼수 상태에 빠진 원인이 트라이언트인 것 같다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이곳 전체가 트라이언트로 가득 찰 거라고 말합니다. 트라이언트는 쿨룬 주변에서 자연적으로 자랍니다. 묘는 앨런이 호텔 안에서 기절했다고 상기시키고 알카에게 그녀가 말하는 것이 트레인츠가 호텔에서 자라고 있다는 것인지 묻는다. 알카는 아마도 샘플링이 인간을 감염시키고 있을 것이며 최악의 경우 전체 지역의 지도를 업데이트해야 할 것이라고 답한다. 로이드가 일어나 알카에게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뭔가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필로는 로이드의 중요한 부분을 응시하던 알카를 던져버린다. 필로는 그들이 감시당하고 있다고 말한다. 알카가 그녀 쪽으로 던져지자 키큐가 나무에서 떨어진다. 그녀는 트레인츠에 갇힌 남자를 보게 되고 그가 트레오닌의 비서인지 궁금해한다. 그는 그녀에게 그가 트레오닌이 수년 동안 자신을 학대하기 위해 트레오닌이 좋아하는 산 곳곳에 트레인츠를 자생시키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그는 모든 책임을 그들에게 돌리기 위해 쓰러나인에 반대하는 힘앤 가문을 이용했다고 키키우에게 말한다. 키키우는 항상 호텔 주인이 트레이양을 재배하는 줄 알았지만 사실은 그의 비서였다. 쓰러나인의 비서는 이미 악마의 비서에게 장악되어 즉시 악마의 모습으로 변한다. 그는 키키우의 다리를 휘감아 그녀의 에너지를 흡수한다. 그는 새로 얻은 힘으로 전 세계를 정복할 것이라고 그녀에게 말한다. 로이드는 키키우에게 다가가서 알카를 본 적이 있는지 묻는다. 그는 괴물 형태의 비서를 알아보고 비서가 쓰러나인을 만족시키기 위해 나무 복장을 입은 것으로 생각한다. 비서는 그에게 이것이 넘을 수 없는 힘이며 복장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는 자신을 나무의 악마군주 얼킹이라고 재소개한다. 얼킹은 주변 나무들로부터 하수인들을 만들어내며 그들이 공격하기 시작한다. 트레오닌과 셀론의 아버지는 여전히 회의를 하고 있고 트레오닌은 그의 가족이 오랫동안 이 지역을 관리해왔지만 최근 사람들의 혼수 상태 사례가 이상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말한다. 코바는 그 모든 것이 그들이 방문했을 때 시작되었다고 말한다. 셀론의 아버지는 트레이언트들이 불법으로 재배되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들은 리도카인 가족과 거래하고 있다고 말한다. 트레오니는 그들이 그의 가족과 거래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며 셀론의 아버지는 그들이 리도카인 가족의 대표라고 주장하는 태닝된 피부를 가진 젊은 남성과 거래했다고 말한다. 얼킹은 호텔 건물 쪽으로 걸어가며 트레오닌과 셀론의 아버지가 회의 중인 창문에 나타난다. 비서가 트레오닌에게 그의 이름은 미노키이며 그의 거만한 태도에 지쳤다고 말한다. 그가 그들을 공격하려 하지만 소녀들이 그를 막습니다. 그의 마법 무효화 능력 때문에 그들의 마법이 통하지 않습니다. 필로가 얼킹을 발로 차서 호텔의 피해를 최소화하려 합니다. 마법이 얼킹에게 통하지 않는 걸 본 리오는 앨런을 데리러 가기 전에 잠시만 얼킹을 붙잡아 두라고 합니다. 얼킹이 필로와 미나를 붙잡아 공격하려 하자 리오와 앨런은 폭죽을 던져 얼킹의 주의를 끌어냅니다. 얼킹이 주의를 돌린 사이 미나는 물뱀을 이용해 얼킹을 묶고 리오는 다이아몬드 더스트로 얼립니다. 이제 끝났다고 생각할 때 얼킹이 땅속에서 다시 공격해오고 그들은 그의 핵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셀로는 떨어지는 콘크리트 덩어리를 막아 그녀를 구해준 아버지를 구하려고 합니다. 또 다른 콘크리트가 그녀 위로 떨어지려는 순간 로이드가 나타나 그녀와 아버지를 구합니다. 마리는 그와 함께 힘을 합쳐 괴물을 약화시켰다고 말하며 이제 핵을 공격하기만 하면 된다고 한다. 그녀는 그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그는 그 일을 하기 위해 나선다. 로이드는 얼킹의 모든 공격을 피하며 가슴에서 핵을 잡아 부순다.
이제 친구들의 도움으로 괴물을 물리칠 수 있다고 믿게 된다. 슈마는 멀리서 싸움을 지켜보며 예상보다 더 격렬해지고 있다고 말한다. 알카는 깨어나 자신이 묻혀있는 걸 발견한다. 슈마는 그녀가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묻었다고 말한다. 그는 그녀가 불사의 존재라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다고 말하자 그녀는 놀란다. 그녀는 그에게 그 남자와 함께 일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와 함께 일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고 있는지 물어본다. 그는 그녀에게 이해하고 있다고 말하며 성검이 나와 있으므로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알카는 직접 관련된 사람들의 기억을 수정하고 부상자를 치료하며 다음날 아침 전에 건물을 수리했다. 코바와 트레오니는 서로 사과하고 트레오니는 그에게 기큐를 제안한다. 작은 방식으로 화해하려는 것이다. 그는 코바에게 그녀를 잘 활용하라고 한다. 셀레네의 아버지는 그녀에게 강제로 정략 결혼을 시킨 것에 대해 사과한다. 그는 로이드에게 그녀를 잘 돌봐달라고 한다. 슈마는 미쿠나를 이전에 롤에게 치유 마법을 걸었던 남자에게 데려가고 미쿠나는 그를 사제로만 볼 수 있었다. 슈마는 그녀에게 누군가가 자신의 사랑을 빼앗아 갔다고 말하며 미쿠나는 그 남자를 죽이고 싶어 하는 것을 본다. 슈마는 그녀에게 몇 가지 물건을 주며 힘을 주는 강한 약들이 있다고 말한다. 하나는 아니고 다른 하나는 아바돈의 것이다. 미쿠나는 망설임 없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마시고 그녀 안에 압도적인 힘이 느껴지기 시작한다. 로이드가 학교에 가기 전에 친구들이 데리러 오기 전에 마리에게 아침을 준비한다. 그는 마리에게 성으로 간다고 말하며 전단지를 보여준다. 전단지에는 왕의 사명으로 거대한 뱀을 사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는 카데츠가 인근 던전에서 미션에 참여하여 왕국이 보안을 어떻게 처리하고 비상사태에 대응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한다. 그들은 왕과 만나고 초라이는 그들에게 임무에 대해 설명하면서 목격자들에 따르면 뱀이 가장 낮은 층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자신을 포함한 군대가 던전 주변의 지역을 경호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슈마는 가짜 사제와 만나는데 사제는 그를 근처의 던전에서 찾았다고 슈마에게 말합니다. 슈마는 그것이 자신이 10년 넘게 찾고 있던 그 존재인지 묻자 가짜 사제는 그가 추적당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이 오기 전에 반드시 그를 끝낼 것이라고 답합니다. 알카는 늦게 자리에 도착하고 서울을 찾기로 결심합니다. 알카는 마리를 만나 근처에 던전이 있는지 묻습니다. 그녀는 마리에게 자신의 오래된 지인이 그곳에 있을 수 있다고 말하며 길을 안내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사관생도들은 거대한 뱀을 사냥하러 던전에 들어가고 펠로우는 그들이 뱀을 사냥하기 전에 명확히 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리오는 로이드와 사랑에 빠졌는지 물어본다. 필로와 셀린이 리호에게 계속 질문하고 있는 동안 큰 소리가 들린다. 마리와 알카가 매우 높은 곳에서 던전으로 떨어진다. 알카는 마리에게 가도 된다고 말하고 그녀는 모든 것을 부수며 쿨룬 스타일로 최종 구역으로 직진한다. 마리가 던전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방에 들어가서 나무 정령에 덮인 마코나를 본다. 그녀는 마코나에게 거기서 뭐 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마코나는 그를 기다리고 있다고 대답한다. 마리는 마코나가 나무 정령에게 삼켜진 것을 보고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음을 안다. 그녀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지 물어보고 마코나는 자신의 사랑을 빼앗은 로이드를 기다리고 있다고 대답한다. 마코나는 마리에게 다가가 촉수놀이를 하려고 하지만 로이드가 끼어든다. 그들은 서로 싸우고 로이드는 그녀의 모든 공격을 피한다. 그녀는 로이드를 공격하기 위해 가진 모든 것을 사용하지만 그녀의 공격은 그의 고향에서 평범한 일이 되어버린다. 마코나는 계속 로이드를 공격하고 새 소녀가 들어온다. 마코나는 그들을 보자마자 공격하려 하지만 로이드는 자신의 몸을 이용해 공격을 받는다. 그녀는 친구가 있어서 약하다고 말하고 로이드는 친구들이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준다고 말한다. 그리고 상처가 아물지 않거나 강해지지 않아도 친구가 있다는 것은 절대 패배를 받아들이게 하지 않는다. 그들은 계속 싸우며 다른 층을 뚫고 나아간다. 마코나는 그를 벽에 세우고 그는 그녀의 촉수를 잡아 회전시키며 던져버린다. 거대한 뱀이 나타나 그들을 깨웠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꼬리로 로이드의 머리를 문지르며 그가 성장했다고 말합니다. 로이드는 그들이 전에 만난 적이 있는지 궁금해하고 뱀은 그가 아직 어렸을 때 만난 적이 있다고 대답합니다. 거대한 뱀은 자신을 소개하며 이름이 브리트라라고 말하고 쿨룬의 수호신으로서 주로 마법봉인을 보호하고 알카의 힘을 유지한다고 설명합니다. 마리는 마코나를 트리안으로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해하고 수가 들어와 그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로이드에게 자신이 어떻게 보이는지 묻고 로이드는 그가 나쁜 사람처럼 보인다고 대답합니다. 알카가 아래에서 들어오며 수에게 그를 찾았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브리트라를 보고 그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수는 브리트라가 경계를 풀었을 때 그의 등에 올라탄다. 그는 쿨룬의 봉인을 약화시키기 위해 브리트라를 죽이려 한다. 그는 브리트라를 죽이지만 알카의 공격이 여전히 강력하다는 것을 보고 놀란다.
브리트라는 이미 그의 의식을 셀린의 벨트로 옮겼다. 그 벨트는 알카가 브리트라의 피부를 벗겨내어 앞치마를 만들 때 생긴 것이지만 파스타를 만들다가 실수로 잘라버렸다. 그녀는 그것을 저주받은 벨트라고 부르며 싸게 팔았다. 수는 마법진을 만들어 그들을 떠난다. 떠나기 전에 그는 쿨룬의 봉인을 풀고 마지막 던전을 드러내겠다고 말한다. 던전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모두 알카의 마법진을 사용해 탈출한다. 왕은 알란과 수습생들이 무사히 돌아온 것을 축하한다. 왕은 그들의 업적에 보답하겠다고 하지만 알란은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며 보상을 거절한다. 왕은 그의 엄적을 기리기 위해 그에게 용살자 칭호를 수여한다. 그날 밤 로이드는 수를 생각한다. 그는 그것이 쇼마가 기념품으로 준 동화책 주인공과 같은 이름이라는 것을 기억한다. 그는 이게 우연인지 궁금해한다. 그날 밤 늦게 로이드와 그의 친구들은 애프터 파티를 한다. 아자미와 주 사이의 관계가 정상화되었음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그들 간의 친선 경기가 계획되었습니다. 왕은 그들에게 최고의 전사를 보내기로 결심했고 이로써 전설적인 강자를 보냅니다. 로이드와 그의 친구들은 알카와 마리와 함께 숲을 지나 쿨룬으로 향합니다. 알카는 마법으로 빠르게 데려다 줄 수 없다며 앞에 있는 드워프와 합류해야 한다고 그녀에게 말합니다. 알카는 그들이 브리트라를 고치기 위해 쿨룬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크롬과 콜린도 성에서의 일을 알란과 미나에게 맡기고 함께 떠납니다. 그들은 유그와 합류하고 그녀는 자신이 드워프 왕족이라고 말합니다. 유그는 알카와 마찬가지로 100살이 넘었습니다. 그녀는 브리트라에게 마을 밖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는다. 그녀는 그의 계획을 망쳐줘서 고마워하고 그는 알카가 모든 일의 근본 원인이라고 말한다. 유그는 브리트라에게 알카가 어리석음의 화신이며 쿨룬을 보호할 때 이 점을 명심하라고 한다. 알카는 앞치마가 자신의 아이디어라고 말하며 힘들겠지만 로이드에게 훌륭한 선물이 될 것이라고 덧붙인다. 그들은 쿨룬으로 향하고 도착하자 그곳은 생각보다 더 평화롭고 평범해 보인다. 마리는 그들에게 아직 방심하지 말라고 하며 그렇지 않으면 눈이 튀어나올 것이라고 경고한다. 마을 깊숙이 들어가자 그들은 모든 곳에서 치명적인 분위기를 느끼기 시작한다. 시민들도 이상한 행동을 하고 이상한 소통 방식으로 대한다. 로코마라는 노파가 로이드와 마주쳐 인사를 나눈다. 레오는 그녀의 말을 취소하고 그곳이 평범한 곳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들은 전투의 장소에 있는 듯한 기분이 들고 한 노인이 킬러 피라냐를 캐주얼리 들고 있는 모습을 본다. 그 노인은 로이드의 할아버지로 멀리서 로이드에게 인사한다. 필로는 피릿과 만나 그의 지도를 받고 싶다고 말한다. 그녀는 자신이 피릿 스타일의 수련자라고 말하고 그는 아침 운동 시간 외에 그녀의 자세를 본 것이 오랜만이라고 한다. 피릿 스타일은 마을 전체의 건강과 체력을 위한 운동 루틴이며 필로는 자신의 무술 스타일이 에어로빅 루틴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는다. 그는 그녀에게 지도를 제안하지만 킬러 피라냐를 들고 있다. 레오가 살인 피라냐를 옮기겠다고 하지만 힘겨워합니다. 알카는 그들을 저택으로 데려가면서 크롬과 콜라인에게 밀밭을 설명해줍니다. 크롬과 콜라인은 밀밭으로 달려가서 무르타판을 만납니다. 그들은 나무 아래에 앉아 서로의 소식을 나누며 필로가 그가 아자미에 언제 돌아오는지 묻습니다. 그는 자신이 조종당하고 있었지만 쿠데타 시도에 참여한 것은 사실이라 돌아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마을 생활이 마음에 들고 농사도 즐긴다고 말합니다. 고라이 씨와 쿠마는 로이드를 집으로 맞아줍니다. 실리는 자신이 로이드의 가족이라고 믿으며 그들에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작성한 서류를 그들에게 주고 로이드와 결혼하고 싶다고 말하지만 그녀의 말이 끝나기 전에 밖에서 큰 소리가 들린다. 알카가 창문에서 소리치며 날아다니는 도마뱀에게 가까이 오면 구워버리겠다고 말한다. 레오가 그것을 쫓으러 나가지만 그녀가 나가자마자 도마뱀이 그녀를 쫓기 시작한다. 베리와 쿠만이 종이 비행기로 날아다니는 도마뱀을 쫓아낸다. 모두 함께 앉아 저녁을 먹고 해적은 필로에게 기초 이상의 것을 가르쳐줄 수 없었던 것에 대해 사과한다. 그는 다음번에 제대로 가르쳐주겠다고 약속한다. 알카가 건배 신호를 보내고 그녀는 로이드, 즉 그 소녀의 공격자를 축하하기 위해 모인 모든 이에게 감사한다고 말한다. 해적이 그들을 멈추게 하고 우두머리의 바보 같은 농담에 사과한다. 대신 그가 건배사를 하고 모두 식사를 즐깁니다. 레오는 식사 후 뒷정리를 돕겠다고 제안하고 그 이후 그녀가 계속 친절하게 대해주자 사람들이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녁 식사 후 마을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소프라는 로이드에게 여자들 중 누구와 사귀는 사이인지 묻습니다. 그는 모두가 학원의 친구일 뿐이라고 대답합니다. 소프라는 그가 여자친구를 소개하려고 집에 온 줄 알았다고 말합니다. 그중 한 여자는 레오가 무언가 일이 생길 때마다 나서서 도와주니 그에게 어울린다고 추천합니다. 해적은 그녀의 솔직함과 꽤 괜찮은 동작들 덕분에 필로에게 표를 던집니다. 셀레는 자신도 점수를 따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브리트라에게 묻자
그는 아이들을 사로잡으려면 허리띠 묘기를 하라고 제안합니다. 유기가 들어와서 현재의 일반적인 뱀 모양 대신 브리트라를 위한 새로운 형태를 디자인합니다. 유기와 알카가 수에 대해 이야기하고 알카는 수가 자신의 목적을 위해 마왕들을 풀어주고 싶어하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유기가 그녀에게 그들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알카는 지금 해야 하는지 질문합니다. 유기는 마법이 연구되고 있고 일부 인간들이 룬을 이해할 준비가 되어가고 있다고 말하지만 알카는 그들이 지난번에 있었던 일의 반복이 필요 없기 때문에 추측에 근거해 행동하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브리트라가 그의 기억을 되찾으려 하고 있으며 그가 그렇게 되면 혼란 속에서 그가 무엇을 할지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알카는 유기에게 조금 더 기다려달라고 요청하고 유기는 그녀가 충분히 오래 기다렸다고 말합니다. 무르투파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해 마리에게 깊은 사과를 합니다. 그가 그녀에게 머리 숙일 때 그녀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하며 그의 행동이 그녀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그것이 그녀가 천한 할머니 주변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떠올리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어떻게 조종당하게 되었는지 이야기해달라고 요청하고 그는 어느 날 한 여행 상인이 찾아와 신비롭고 불길한 알을 주었다고 말한다. 그는 여행 상인의 명령에 따라 그 알을 왕에게 바쳤고 그때 모든 것이 시작되었으며 그는 어떤 이상한 충동에 이끌리게 되었다. 마리는 그가 여행 상인이 어땠는지 기억하는지 묻고 무르투파는 그를 묘사하기 어렵다고 한다. 무르투파는 그 남자가 자신에게 어떤 모습이었는지 물어봤던 것을 기억하고 마리는 그 문구를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다고 기억한다. 쿨론에서 그들은 모두 이른 아침에 브리트라의 시체를 부활시키기 위해 출발한다. 브리트라는 언제든지 그의 벨트 형태로 사라질 수 있으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알카는 자신의 힘을 통제할 수 없게 되고 최악의 경우 마지막 던전이 열리게 된다. 그들은 목적지에 도착하고 그곳은 마지막 던전이다. 마지막 던전은 세상의 끝에 있는 감옥이었다. 감옥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희귀한 보물들로 가득한 곳처럼 들리네요. 알카는 그곳에 희귀한 것들이 많다고 말하지만 그것들은 보물이 아니라 마왕들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그곳이 몬스터와 전리품이 나오는 던전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휴는 그들이 익숙한 던전들이 마지막 던전을 숨기기 위해 드워프들이 만든 미끼였다고 설명합니다. 쿨룬의 주민들은 감옥에서 탈출한 마왕들을 무찌르는 임무를 맡고 있으며 브리트라는 쿨룬과 알카의 수호수입니다. 알카가 피해를 입을 때마다 그녀는 그 피해를 브리트라에게 전가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발산되는 힘을 다룰 수 있습니다. 마지막 던전에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전세계 집단 잠재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휴는 그것을 이해하는데 100년이 넘게 걸릴 것이라고 말하고 마리는 이야기를 중단시킵니다. 그녀는 앨런이 아주 중요한 일을 잊었다고 말하며 그래서 그녀가 브리트라의 피부를 벗겨냈고 그로 인해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초래했다고 말합니다. 알카는 휴를 비난하며 브리트라의 피부가 훌륭한 얼룩방지 앞치마가 될 것이라고 말한 사람이 휴라고 전합니다. 휴는 그 문제는 잠시 미뤄두고 진짜 이유에 집중하자고 말합니다. 알카의 힘은 통제를 벗어났고 브리트라가 이런 상태인 이상 만약 열쇠를 삽입한다면 모든 악마 군주들이 즉시 풀려날 것입니다. 그 열쇠는 성검입니다. 휴는 그녀가 그것이 어떻게 뽑혔는지 모른다고 말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은 어쩔 수 없다고 전합니다. 그녀는 성검이 성의 재무부에 보관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녀는 셀린으로부터 브리트라를 수집하고 부활의식을 시작합니다. 그녀는 주방을 열고 뼈 없는 갈비를 기반으로 사용합니다. 그녀는 고기를 두드리고 말아 브리트라로 감싸 모양이 무너지지 않도록 합니다. 휴는 고기를 팬에 올려 전체 표면이 갈색이 될 때까지 구워줍니다. 그녀는 이것을 더 조리하여 돼지 로스트를 만드는 것처럼 합니다. 그 후 그녀는 본격적으로 요리를 시작하고 3시간 동안 조리합니다. 과정이 끝난 후 알카는 약해지고 유기가 그녀에게 이 과정이 완료되었으며 마지막 던전과 성공적으로 차단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모두 자신이 끝났다고 말하며 곧 시작될 대회 때문에 모두 아자미로 떠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모두 다시 내려가고 유기는 알카를 붙잡으며 사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말합니다. 걷고 있는 동안 유게가 알카를 함정에 빠뜨린다. 알카는 이게 농담이라고 생각하지만 유게는 이것이 전쟁의 선언이라고 말하며 이제 그녀가 성검이 어디에 있는지 알았으니 그녀의 힘을 하루 이틀 봉인하면 마지막 던전을 열고 악마 군주들을 해방할 수 있다고 한다. 알카는 그녀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 묻고 유게는 세상을 재건해야 한다고 대답한다. 그녀는 알카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며 그녀에게도 신뢰할 수 있는 영웅이 있다고 말한다. 유게는 알카를 지하에 가두고 떠난다. 유게는 나머지들과 만나고 그들은 알카에 대해 묻는다. 유게는 그들에게 얼마 전에 논의를 마쳤다고 말하며 알카가 마리를 쓰러뜨리기 위한 무기를 모으고 있다고 의심한다고 한다. 그들은 필로, 리오, 셀린을 제외하고 모두 떠난다. 셀레누가 유게에게 로이드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자
유게는 자신도 그를 기다리겠다고 말한다. 그녀는 로이드에게 알카에 대해 할 말이 조금 있다고 말하고 그 이야기를 끝낸 후에 그를 데려오겠다고 한다. 소녀들은 자리를 떠나고 그들이 떠난 직후 로이드가 도착한다. 유게는 그들이 모두 그를 두고 떠났다고 말하며 알카를 봤는지 묻는다. 그는 보지 못했다고 답하고 유게는 그녀가 평소보다 약해져서 어딘가에 쓰러졌을 수도 있다고 말한다. 로이드는 그녀를 찾으러 간다. 무르투판이 그들을 따라 쿨룬을 떠나고 그들이 아자미에 도착할 즈음 그가 뒤따라온 것을 보고 놀란다. 그는 자신이 마리에게 가져갈 채소를 전달한 후 혼자 돌아가겠다고 말한다. 유게는 그녀가 알카가 없는 상태에서 편히 쉴 수 있도록 뒤에서 문을 닫았다고 그에게 말한다. 그녀는 로이드와 함께 떠날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알카를 조용히 유지하기 위해 그렇게 해야 한다고 전한다. 그들은 아자미에 도착하고 모든 것이 유게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 유게는 리호에게 알카의 친구이므로 특별한 가격에 미스릴파를 사주겠다고 제안한다. 리호는 그녀가 자신의 친구인 것이 특별한 가격을 더 좋게 만들지는 모르겠다고 말한다. 리호는 유게에게 생각해보고 다시 연락하겠다고 전한다. 리호는 쿨룬에서 받은 선물을 팔아 많은 돈을 번다. 미나와 리호는 롤과 회복 침대에서 만난다. 미나가 남은 시시케밥을 선물로 그녀에게 건넨다. 그들은 롤을 만난다. 롤은 라이벌을 제거하는 방법에 대한 책을 쓰고 있다. 미나는 그녀에게 성검과 관련된 일들이 곧 정리될 것이라고 말한다. 리호는 롤에게 성검을 가져오라고 했던 남자에 대해 기억할 수 있는 게 있는지 묻는다. 롤은 그것이 불분명하다고 대답하며 마치 기억 속의 안개처럼 느껴진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 남자가 있고 그 남자가 자신에게 어떻게 보였는지 물어봤다고 전한다. 그녀는 남자 뒤에서 다른 소리를 들었다고 말한다. 마치 딸깍거리는 소리와 같았다. 리호는 그 아이가 사탕을 빨고 있었는지 묻는다. 그녀는 그것이 유괴일까 의심하고 있다. 그녀는 그들에게 불길한 예감이 든다고 말한다. 크롬은 저녁에 미나와 리호를 만나서 새로운 임무가 있다고 전한다. 그는 아자미와 주해의 왕들이 경기장을 점검하러 온다며 주변 지역의 경비를 맡아달라고 한다. 크롬은 콜인이 없어서 미나와 함께 왕을 경호하기로 한다. 알렌은 몸을 숨기려 하고 여자들 몇 명과 만난다. 그는 전시회와 자신에게 가해지는 압박이 크다고 말한다. 왕들이 도착하고 주해의 왕과 함께 있는 수와 쇼마를 본다. 리호는 롤에게 성검을 가져오라고 한 것이 수인지 궁금해한다. 아자미 왕이 도착하여 모든 기사들과 악수를 나눕니다. 리호가 그를 막으러 가서 아자미가 위험에 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전시 경기를 취소할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왕은 크롬에게 그들이 믿을 만한지 묻고 크롬은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전시 경기는 다음 날이며 알카는 아무도 자신을 찾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로이드가 같은 구멍에서 쉽게 그녀를 찾아내는데 어릴 때 자신이 빠졌던 구멍이라 쉽다고 합니다. 수는 유게에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묻고 그녀는 잘 되고 있다고 답합니다. 그녀는 쿨룬으로 가는 문이 닫혀 더 이상 불규칙한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쇼마가 자기 쪽은 다 잘 처리하고 있길 바란다고 말해. 그는 자신이 천재지만 신체적으로는 아주 평범하다고 그녀에게 상기시켜. 쇼마는 마코나를 제외하고는 모두 준비가 끝났다고 말해. 마코나는 로이드에게 진후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유게는 다음날 모든 것이 결정될 거라고 말해. 로이드는 알카를 안고 아자미로 돌아가. 피리드는 로이드에게 아자미로 가는 문이 고장났다고 말하고 알카는 그게 유게가 할 만한 일이라고 말해. 알카는 계획이 있으니 일단 마을로 빨리 가라고 말해. 알카는 로이드에게 아자미에 도착하면 자기가 지시한 대로 하라고 말해. 그들은 쿨룬의 포를 사용하여 로이드가 아자미로 가게 한다. 아자미 왕국과 지우 제국 간의 우정을 기념하는 시범 경기가 시작되고 앨런이 공격하자 지우 제국을 대표하는 망토를 두른 사람이 마코나임이 밝혀진다. 그녀는 자신을 드러내고 아자미를 쳐서 벽에 부딪히게 한다. 왕은 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설명해달라고 요청하고 수는 자신이 완전히 정직하지 않았다고 사과한다. 수는 두 나라 간의 동맹을 제안하고 이는 세계 정복을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그들이 인간을 강력하고 순종적인 무기로 바꿀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괴물의 힘을 사용하고 아자미는 전 세계 정복을 위한 자원과 재정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마코나는 앨런을 때리고 그녀는 날아간다. 크롬이 왕이 수락하는 것을 막으려 할 때 쇼마가 나타나 그들이 간섭하지 못하도록 마법을 사용한다. 왕은 그들에게 5년 전 악마군주 아바돈에게 지배당했을 때 그의 국민과 딸에게 많은 고통을 안겼으며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맹세했기 때문에 수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말합니다. 수는 유그에게 신호를 보내며 그녀의 차례임을 알리고 유그가 시작할 준비를 하는 동안 리오와 필로가 그녀를 막고 자신들이 그녀가 계획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아이디어가 있다고 말합니다. 리오는 그녀가 수와 함께 팀을 이루어 성검을 가져가고 마지막 던전을 여는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셀린과 마리가 들어오고
셀리는 유그가 로이드와 알카를 뒤에 남긴 이유가 그녀가 방해가 될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그렇게 할 수 없게 만들겠다고 말하고 유그는 그들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을 막을 수 있을지 묻습니다. 셀리는 그들이 항상 로이드의 도움을 받아왔지만 이제는 강해지기로 결심했다고 말하고 마리는 완전히 동의합니다. 리오는 그들이 싸우지 않고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즉시 유그는 아바돈의 메뚜기를 소환합니다. 모든 관객이 인질로 잡히고 있지만 놀랍게도 아자미 왕국은 이를 예측하고 관객을 군인과 모험가로 대체했습니다. 무르타파는 수아 쇼마에게 서둘러 즉시 떠나라고 한다. 그는 쇼마에게 쿨룬에서 그에 대해 들었다고 말한다. 무르타파는 쇼마에게 농업의 경이로움에 대해 교육할 것이라고 말하고 즉시 변신한 후 쇼마를 공격한다. 무르타파는 아당크무스의 낫과 운명의 판이라는 두 개의 신급 유물을 사용한다. 무르타파는 쇼마를 공격하며 시골은 그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루하지 않다고 말한다. 쇼마는 그에게 세상 전체가 지겹다고 말하지만 시골뿐만 아니라 로이드가 그렇게 느끼기를 원하지 않아서 그에게 외부 세계가 흥미롭다는 생각을 하게 하고 꿈을 이루도록 도와줄 책을 준다. 쇼마는 무르타판에게 자신이 하는 모든 것이 로이드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무르타파는 단 한 번의 공격으로 그를 관중석으로 날려버린다. 소녀들이 괴물들을 처치하는 동안 미코나가 돌진에 들어와 그들을 공격한다. 그녀는 마리를 공격하는 대신 계속해서 얼굴을 쓰다듬고 그 틈에 파일로가 그녀를 발로 차낸다. 수는 왕의 경호원들을 모두 쓰러뜨리고 왕에게 성검으로 안내하라고 말한다. 알란이 뒤에서 수를 공격하고 그의 손 하나를 잘라내지만 그 손은 다시 붙는다. 수는 자신이 엄밀히 말하면 인간이 아니지만 조금 특별하게 태어났다고 말한다. 그는 자신이 영웅처럼 눈으로 이루어진 존재라고 말한다. 그는 완전히 사라지고 싶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알카를 죽이고 특정 인물을 영웅으로 만들고 자신을 모든 악의 근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왕이 그 특정 인물이 누구냐고 묻자 그는 그게 로이드라고 말해 모두를 충격에 빠뜨린다. 로이드는 무대 한가운데에 착지하고 리트라를 되살릴 수 있다는 유그의 말이 거짓이었다고 말한다. 유그는 그에게 리트라를 되살리는 것을 일부러 거부했다고 말해요. 그녀는 세상을 마왕들로 가득 채워 무릎 꿇게 하려는 거죠. 마리는 로이드에게 그들이 공경에 처해 있다고 말하며 유그가 하늘에 성가신 곤충들로 변한 알들을 가져왔다고 전해요. 로이드는 알카가 리트라의 알을 파괴하라고 했던 것을 기억해요. 그래서 그는 유그에게 알이 어디에 있는지 묻죠. 유그는 와서 가져가라고 말하며 이런 상황을 대비해 준비한 비장의 수를 꺼내 보여요. 그녀는 공중에 매우 큰 마법진을 만들어 이를 이용해 거대한 골렘을 소환해요. 그녀는 메코나를 골렘 안으로 빨아들여 엄청난 힘을 부여하죠. 골렘이 로이드에게 첫 번째 주먹을 휘두르지만 로이드는 이를 막아내며 골렘의 손을 잡아요. 로이드는 골렘을 던져버리고 골렘이 다시 공격해오자 서로의 주먹을 맞부딪혀요. 골렘의 주먹이 부서지지만 즉시 재생된다. 셀레는 유그가 골렘을 조종하는 것을 눈치채고 그곳으로 몰래 간다. 로이드가 골렘을 계속 공격하지만 골렘은 계속 재생된다. 로이드가 메코나가 있는 지역을 공격하려고 하자 골렘이 그를 밀어낸다. 마리는 골렘이 자신을 재생 코어로 사용하고 있다고 의심하며 메코나를 구출하면 골렘의 재생 능력을 낮출 수 있다고 믿는다. 골렘은 로이드를 완전히 이기고 로이드는 자신이 약하다고 말하며 포기한다. 골렘이 그를 계속 땅에 내리치자 무르투판이 들어와 골렘의 공격을 멈춘다. 그는 골렘을 공격하면서 로이드를 격려한다. 무르투판이 골렘을 공격하는 동안 마리와 리오는 메코나를 의식으로 되돌리려 한다. 로이드가 무르투판이 골렘과 싸우는 모습을 보며 이전에 무르투판이 말한 모든 것을 떠올리고 자신의 꿈을 깨닫는다. 그리고 이것이 그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준다. 리오는 메코나에게 거기서 나오면 마리의 속옷을 주겠다고 말한다. 그러자 메코나가 즉시 나오더니 그녀의 손에서 속옷을 낚아챈다. 셀레네가 유그에게서 브리트라의 알을 빼앗고 알 속에 숨은 것에 대해 그를 혼내겠다고 위협하자 유그는 나오고 즉시 사과한다. 로이드가 골렘을 즉시 물리치고 수는 그를 새로운 영웅으로 보며 기뻐한다. 알카가 하늘에 거대한 마법진을 나타내고 대규모 공격을 시작해 모든 괴물들을 처치한다. 그녀가 유그를 죽이려는 순간 쇼마가 그녀를 붙잡고 세 사람은 탈출한다. 도시의 피해 지역이 수리되고 있으며 왕은 기사들의 노고에 보상을 합니다. 로이드와 그의 친구들이 그의 집에서 모이고 그는 모두가 즐길 수 있도록 축하 식사를 준비합니다.